자, 253쪽에 파이널 전산세무 2급 일반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253쪽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3월 1일 날, 자, 우리 테크노의 상품 만원 100개, 그러니까 100만원이죠. 이걸 주문했지만 지금은 계약금 3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뭐 물건 받을 때 하니까 지금은 계약금 준 것만 분개하면 돼요. 근데 이건 계약금 30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냥 출금 전표로 해서 계약금은 선급금을 이제 해주면 되죠. 자, 계약금을 지급을 했대요. 자, 누구한테 지급했냐면 우리 테크노에 지급을 했어요. 금액은 30만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3월 1일 당사는 보이스 가구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맺고 1100을 계약금으로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번엔 계약금 받은 거예요. 그럼 입금전표, 보통예금이니까 차변이죠.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자, 옆으로 가서 11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1100만원을 받았대요. 그럼 이제 1100만원을 우리가 분개를 해주면 돼요. 1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 자, 선수금인데 누구한테 받았냐면 보이스가고 1100만원. 1100만원 받고, 자,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당사는 제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만원짜리 300장, 그럼 300만원이죠. 현금 300만원을 획득하였다. 본거래에 대해서만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이게 상품권을 팔은 거예요. 3월 1일 날.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금으로 몽땅 회수했죠. 2번에 입금전표 현금으로 받았고 300만원 받았어요. 잘못했네요. 자, 요거는 상품권 팔면 역시 이것도 선수금이에요.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300.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선수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2일 날, 자, 저 상품권을 팔고 받으면 아직 물건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합니다. 02일 날 회사는 매출처인 인천의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 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대금 잔액은 2월 25일에 2/10이란 건 뭐냐면 그 뒤에 걸 먼저 읽을게요. N15. 이거는 15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15일 내로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앞에 2/10은 10일 내로 지급하면, 만약에 10일 내로 빨리 지급하면 2%를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외상으로 팔았는데 2%를 깎고 나머지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 할인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잔액 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송금 받았는데 2% 깎아주고 받은 거예요. 조건보거래에 대한 것으로 동봉급에 관한 최초의 결제이다. 자, 그러면 3월 2일 날 여기가 지금 우선 외상값 받았으니까 대변부터 108번 외상매출금 인천한테 받았죠. 인천. 자, 5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차변에 요거 2%면 2호는 10이니까 10만원이죠. 그래서 매출 할까지 찍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제품에 관한 거니까 상품 요거 요 두 번째 거예요. 이렇게 하고 금액은 10만원을 깎아서 나머지 차변에 490만원만 받았던 얘기예요. 자, 보통예금으로 송금 받았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N15는 15일 내로 갖기로 약속을 했는데 15일 내로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10일 내로 돈을 받으면 2%를 깎아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 날 매입 전 민국상으로부터 5번 문제입니다.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 품질 불량으로 애누리 받은 금액 50만 원이다.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이거 애누리 받은 거죠.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 애누리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요거는 그냥 반대 분기를 하세요. 외상으로 매입했던 거 애누리 받았으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샀을 땐 차변에 상품 대변에 외상 매입금 그거를 X분기 반대 분기하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오죠. 자, 이게 거래처가 누구냐면 민국이에요. 민국기업에 50만원, 그리고 대변은 상품이 나가죠. 상품이 50만원. 이렇게 반대 분기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3월 3일날 운전자금 확보를 위하여 주거래처인 울산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수금 3천만원을 곧바로 세종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자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수령하다. 단 어음 할인은 매각거래로 간주하다. 자, 이거는 그 어음을 은행에다 할인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 대변에 받을 어음 나갑니다.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울산으로부터 받은 어음이에요. 울산 어음이 얼마가 나가냐면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차변에는 여기에 지금 그 할인료가 50이죠. 매각거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세 글자로 찍어야 돼요. 30만원. 나머지는 뭐로 하냐면 자금한 잔액은 현금으로 수령하다. 차변에 101번 현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 3월 3일날 CO 상사로부터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으럼 만기가 6월 30일 1200만원을 28만 8천원 할인한 금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할인은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하였으며 할인액은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차익거래로 하다. 이거는요 똑같이 어음을 할인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요 한 거는 매각거래로 한 거고 아예 팔아서 이제는 내 소유권이 아예 없어진 거고, 지금 이거는 그 7번은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단지 담보로 맡긴 거예요. 돈을 빌리면서. 그래서 이거는 단기 차입금. 요거는 만기가 6월 30일 3월 달부터 6월까지 3개월밖에 안 되죠. 단기 차입금. 자, 거래처가 CO상에 이거는 차입한 거는 제품을 받고 판매한 받으러움을 할인하고, 보통 할인은 거래은행이, 이거는 차입금은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에서 차입을 한 거예요.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은행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120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이건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자 비용. 그래서 요게 28만 8천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다. 그래서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자비용 단기차입금 요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3월 4일날 공공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에 대한 받으러움이 각각 100만원이 있는데, 외상매입금과 받으러움이 100만원이 있는데 공공상사의 외상매입금을 울산의 받으러움으로 배서양도했다. 그 공공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러니까 공공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 자, 이게 누구냐면 공공상사의 외상매입금 얼마를 갚았냐면 100만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음으로 갚았어요. 공공상사의 어음을 배서양도 했대요. 이게 지금 공공상사 그 울산에 대한 받으러움 100만원은 있는데, 이거를 공공상사의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울산의 어음을 양도했대요. 그럼 받으러움. 근데 요거 주의하세요.
이 거래처는 요거는 울산이에요. 공공이 아니라 울산한테 받을 돈을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울산한테 엄땡은 받을 거를 공공한테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월 5일 날 민국 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만원 중 500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 대차거래로 전환하다. 자, 여기 이제 차용기일이 10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외상매입금 1,000만원 차변에 갚을 거, 자, 이게 누구한테 갚는 거냐면 민국기업이죠. 민국기업. 여기에 지금 1,000만원을 갚는데 그 중에 500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103번 보통예금에서 500이 나가고 나머지는 금전대차 단기차입금이죠. 여기 박스 안에 보니까 10개월이고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지금 뭐 이자 주고 막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선이자 띄었다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원리금 상환시 예? 주는 걸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기차입금 대변에 단기차입금. 자, 거래처가 누구냐면 상대방이죠. 민국기업.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6일 날 상품 매입처인 경일상업이 당사의 외상매입금에 대한 상환 요구를 하면서 이 중 50%를 면제해주다. 당사는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내가 이제 갚을 외상값이 있는데 그 외상값이 이제 절반은 이제 상대방이 절반은 안 갚아도 되니까 깎아주겠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누구냐면 경일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 경일산업한테 외상값 갚을 게 있었어요. 이게 얼마 있었냐면 1,600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 중에 50%를 면제해주다. 그러니까 50% 면제해주면 이건 채무 면제 이익 50%니까 800이죠. 나머지 대변 나머지는 뭐로 줬냐면은 그 당사는 외상매입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다. 그래서 이건 103번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6일 됐고 이제 3월 7일 거 부도 발생한 서울에 대한 외상매출금 3월 7일 부도 발생한 서울에 대한 외상매출금 100만원을 대손 처리하시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내역은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사용하며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하래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나가요. 서울에 대한 외상매출금 100만원을 이제 뜯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내역은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회하라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여기 그 계정별 원장을 누르세요. 계정별 원장을 눌러가지고 자, 현재 날짜가 3월 7일이죠. 03월 07일. 자,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이건 109번을 조회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코드인 거. 자, 160만원 있네요. 대손충당금이. 이건 외상매출금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160만원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자, 이제 여기에서 차변에 109번에 대손충당금이 160만원 넉넉하게 있죠. 넉넉하게 있으니까 그냥 100만원 다 와도 되죠. 100만원
160만 원 있을까? 그걸로 메꾼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날 또 3월 7일이죠. 3월 7일날 당사는 한국물류회에 대여한 단기대여금을 필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 그럼 대변에 단기대여금이죠. 단기대여금. 자, 거래처가 누구냐면 물류, 한국물류. 얼마가 대손이 됐냐면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또 조회하래요. 대손중간금 잔액을 또 조회하래. 그러면 아까처럼 또 역시 계정면허장을 봐. 자, 이 단기대여금 코드가 몇 번이야? 114번이죠? 자, 오늘 날짜가 며칠이야, 여기 3월 7일이죠? 03월 071. 03월 071. 자, 요거 단기대여금이 114번이잖아? 그럼 요거는 115번이야. 115번. 아, 700이 있네? 그럼 여기 1,000만원 중에 여기 잔액이 700이 있지? 그럼 차변에 대손충당금. 요 다음 코드인 115번 코드가 여기가 700이 와요. 700이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변 모자르니까 대손상각비죠? 근데 그냥 대손상각비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야. 기타의 대손상각비. 왜냐면 기타 채권이니까. 요걸 조심하라고요. 알았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거를 조심하세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그 다음에 먼저 꺼도 되고 3월 8일 날 며칠 전인 흥국제조의 부도로 전기 1월 30일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2억 7,700원이 회수되었다. 회수는 전액 자기합수표되었으며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가 이루어진 기간에 부가세 대손의 신고에선 대손의 공제를 받지 않았다. 공제받지 않았으니까 뭐 이건 신경 쓸 거 없이 7,700을 갖다가 회수했대요. 뭐로 회수했어요? 자기합수표죠? 그럼 차변에 101번 현금. 뭐 입금 전표를 해도 돼요. 7,700원. 그러면 이건 대변에는 그냥 대손 충당금이야. 이게 그 외상매출금이니까 대손 충당금인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니까요. 109번 코드. 109번 코드 7천 이런 뜻이에요. 대손세 공개를 받지 않았다. 그럼 이런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띠꼈다가 이게 지금 띠꼈다 받은 거잖아요. 띠꼈다 받으면 그 전기 단기 관계없이 무조건 다 대손 충당금이야. 띠꼈다 받으면 무조건 다 대손 충당금이에요. 왜냐면 대손 충당금이 띠꼈을 때 차변에 가서 없어진 걸로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8일 날, 자, 같은 날짜죠. 전기의 팽성의 외상매출금 440만원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하였으나 당일에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상기 금액은 전기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시 대손 충족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공제를 받은 거예요. 받은 거니까 요거는 조금 달라요. 440인데 440을 현금으로 받았거든.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1번. 그러면 여기 440. 그리고 대변은 대손충당금인데 109번. 요거를 400만 원만 써줘야 돼. 400만 원만 써주고 대변에 이 대손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았으니까 다시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다시 살려줘야 돼. 그래서 세무서에다 내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 40만 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대손세 공제를 받았으면 이걸 다시 예수금을 살려주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살려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3월 9일 날
3월 9일 날 당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천연의 주식 5천주를 일주당 만원에 매입하였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고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는 그 주식을 매입했대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지 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 5천주인데 만원에 샀대요. 그리고 5천만 원이지 뭐. 5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수수료는 1%니까 5천만 원 1%면 50만 원이거든. 이거는 수수료 비용을 따로 써야 돼요. 수수료 비용에 여기 있죠. 요거. 화면 보세요. 요 영업의 비용. 요거. 여기 수수료 비용이 아니야. 요거는 판관비고 요거. 맨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쓴다고. 여기에 1%니까 5천만 원 1%니까 50만 원.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 동일본, 현금. 그럼 끝나요. 지금 여기 분기하는 거는요, 뭐 10년간이고 뭐, 좀 특이한 것들만 쫙 나열해 놓은 거라, 요거 풀게 되면요, 더 이상 어려운 거 없어. 이거 풀게 되면. 이게 끝이야. 내가 이거 다 풀어줄 거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면 돼요. 3월 9일 됐고, 3월 12일. 그 뭐 회계 1급은 껌이라고, 껌. 껌 씹는 듯이 그냥 쉽게 그냥 풀 수 있어. 3월 12일 날 밑에 또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구입했던 상장법인 LG 상가의 주식 300주, 당국가액 300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일주당 9천원에 처분하고 수수료를 차감한 데는 보통예금이 이체받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그 금액을 적어요. 그냥 금액이 나왔잖아. 일주당 9천원인데 300주니까 9, 3은 27. 얼마야? 이게. 둘, 넷, 여섯, 270만 원이네, 뭐, 270만 원. 그러니까 300주인데 9,000원에 처분했으니까 3, 9, 27, 270인데 수수료 뛸 거 아니야? 증권회사에서 지들 수수료 장사인데 수수료 뛸 거 아니야? 270에서 8만 원 페이니까 262만 원. 262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장부가액은 300짜리잖아. 300짜리. 그러면 300짜리니까 단기 매매증권 요거는 300짜리야. 그러면 차변에 처분 손실 났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처분 손실 여기인데 요게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고. 자, 그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끝난 거야. 됐죠? 네. 그 다음에 3월 12일 또 3월 12일 또 나왔지? 밑에 3월 12일이 밑에입니다. 3월 12일 소분손실. 자, 밑에 3월 12일 단기 보유 목적으로 2021년 12월 5일에 구입한 시장성 있는 부편의 주식 선주를 1,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대금은 거래 수수료 만 원을 차감한 내역이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되었으며 증권거래세는 현금으로 납부했다. 우리가 우선 받은 것부터 해봐. 자, 여기 지금 1,500이 처분했는데 수수료 만 원을 차감했으니까 1,500에서 만 원 빼면 얼마야? 1,499만 원이지? 1,499만 원. 잘못했슈. 등록금 1,499만 원. 자, 1,499만 원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천주를 1,500만 원에 처분했는데 수수료 빼고 보통예금이 입금이 됐대.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대변에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하면 돼. 그냥 증권거래소 45,000원. 자, 이래놓고 나서 자, 주식 1,000주를 1,500에 처분했는데
그 밑에 박스 보세요. 대변에 12월 5일날 취득시 2,000주, 취득가액 18,000원, 취득부대 비용 67,000원. 이거 취득부대 비용 X 필요 없어. 21년 12월 30일 기가 16,000원. 요거 동그라미 쳐. 요거. 단기 보유 목적은 12월 말일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에서 분개를 했기 때문에 요걸 곱해야 돼. 요 16,000원. 근데 2,000주를 샀었는데 지금 여기 1,000주래요. 3월 10일 박스 말고 박스 위에 단기 매매 보유,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시장성 있는 국현의 주식 1,000주야. 그럼 1,000주를 팔았대요. 근데 그 시가가 16,000원 쓰니까 1,600만 원이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의 원가야. 단기 매매 증권은 1,600만 원이 원가야. 자, 그러면 어디가 많아요? 대변이 많죠? 그럼 차변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돈 10,000원 끼고 받은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45,000원 준 거 그대로 쓰면 되고, 단기 매매 증권 1,600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냐면, 12월 30일 시가가 1,600, 16,000원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또 3월 13일, 예, 이번엔 3월 13일이네요. 당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요거 별표. 잘 보세요. 이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세문, 이거 단골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프린트에 어디에 이걸 해놨냐면, 여러분들 저기 보실래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여러분 책에 7페이지를 보실래요? 아니 7페이지 봐도 되고, 그 3페이지 밑에 저기 우리 황지연 씨는 그 7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7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3페이지 다음 밑에 칼라로 되어 있는 거지. 파란색 바탕. 거기에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2번 처분시 요거거든. 자, 그럼 요 문제 갖고 해줄게. 요거 다 여기다 해놨으니까 요거 차분하게 프린트 갖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거 갖고 설명할 테니까 책 잘 보세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상장 주식인데 1% 미만, 요거는 그 거기다 써놓으세요. 장기 투자 목적에다 적어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적어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자, 다음과 같이 조건으로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단 전년도에 해당 상장 주식에 대한 기말 평가는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라 적절히 회계 처리되었다. 자, 여러분들 우선 박스를 보세요. 취득일이 2021년 1월 30일 날 700이었거든. 근데 2021년 12월 30일 500으로 떨어졌어. 거기다 쓰세요. 700하고 500을 묶어가지고 밑에다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200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200.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200. 200이에요. 200. 그 평가손실 200이 났어.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라 전기에서 단기로 넘어왔다고. 이게 자본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없애줘야 돼요. 근데 여기 양도가액이 600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써요. 차변에 양도가액 뭐로 받았어?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600을 써주세요. 그리고 대변은 매도 가능 증권. 자, 여기 화면 잠깐. 자, 화면 잠깐. 장기 투자, 요 매도 가능이 두 개가 있지. 요거는 유동자산.
요거는 비유동 자산이야. 두 번째 거 선택해야 돼. 두 번째 거. 요 매도가능 증권.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요게 얼마냐면 그 12월 30일 거 있지. 가운데 거 500만 원. 왜냐면 500으로 변경시켜놨기 때문에 500이에요. 그리고 700에서 50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 가능권 평가 손실이 200이 났잖아. 그러면 그 차변에 있던 거라고 손실이. 그럼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돼. 그래서 매도 가능권 평가 손실. 요 평가 손실 200을 대변에 없애줘야 돼. 200을 없애주라고. 200을 없애주고 이제 차변과 대변 비교하니까 대변이 많거든.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실.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자, 잘 봐. 왜 처분 손실이 100만 원 생겼냐 한번 보세요. 그 박스의 왼쪽이 700주로 사왔지. 봐봐. 박스 왼쪽이 700이지. 사온 게.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양도가액이 600이지. 700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 그러니까 얼마 손해봤어? 100만 원 손해봤죠? 그럼 여기 보세요. 분계. 처분 손실 100만 원 나왔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맞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왜 500이냐? 요 500이 중요한 거라고. 500이 이 결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있어? 700짜리가 500으로 떨어졌으니까 매도 가능증권을 줄였을 거 아니야. 500으로. 그러니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증권에서 500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500이 나가는 거야. 근데 600을 받았어. 500짜리를 600을 받았지만 평가 손실이 거기서 700에서 500을 빼면 200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200을 없애주고 나머지가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별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18번이야. 월 14일 거 보니까 그 서울상의가 발행한 채권의 구입비가 100만 원이고 채권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3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만기 보유증권인데, 자, 만기, 자변에, 여기에, 만기 보유증권, 여기 화면 보세요. 자, 만기 보유증권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위에 거는 유동자산 1년 미만 보유하는 거고, 요거는 1년 이상 보유하는 거라 밑에 걸 선택해야 돼요, 밑에 거. 자, 밑에 걸 선택하시고, 금액이 100만 원인데 3만 원 가산하니까 103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니까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연계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4월 거래 해보겠습니다. 04월 01일. 자, 3월 15일에 수입 발급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이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차변에 자, 통관서류 수수료 비용, 통관서류 작성 수수료, 창고까지 운반한 비용, 이 모든 것 대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301번까지 가산입니다. 전부 다 가산해줘야 돼요. 몽땅 가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4월 1일 날은 원재료 가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로 금지하면 되죠. 4만 5천 원. 대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이제 4월 2일 날, 04월 02일 날, 04월 02일, 빚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2억의 현금으로 매입했다. 취득세와 등록세. 그건 상식적인 거죠, 이거는. 이거는 저기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냥 출금을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로 하고 금액이 2억이고 등록세 2억 천이네요. 투자 목적이다.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네요. 예, 잘못했네요. 투자 부동산에서 2억 천.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자, 256쪽에 4월 2일 날입니다. 맨 꼭대기 256쪽에
256쪽에 맨 꼭대기 2번에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부동산이에요. 그냥 영업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토지라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4월 3일 날 대리상사의 투자 부동산 전부를 2억 5천에 매각하면서 대금은 약소보험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차변에 요거는 미수금이라 그래야 돼요. 자, 거래처가 누구냐면 해리죠. 해리 상사. 금액이 2억 5천에 팔았대요. 이거 절대 받으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변에 투자부동산. 자, 금액이 얼마냐면 1억 9천이죠. 그러면 대변에 요건 투자자산 처분이익이죠. 투자자산 처분이익. 여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이죠. 이렇게 이건 영업의 수익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뭐 별로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4월 4일 날 보세요. 4월 4일 날. 자, 지금까지는 요 회계 1급 정도 수준이에요. 4월 4일 날 제가 그저께 수업할 때 설명드렸던 거죠. 제조 설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동그라미 치세요. 없는. 상환 의무가 있는 그러면 이거는 차입금이에요. 정보보조금 3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명칭이 동일한 계정 과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에 알맞은 계정 과목을 선택하시오. 여기 보통예금으로 받았거든요. 보통예금의 차감 항목이에요. 이건 차변에는 보통예금이 들어와요. 얼마가 들어오냐면 3천만 원. 이건 정부에서 이제 보조해 준 거예요. 그럼 대변은 이건 정부보조금인데 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요걸 잘 보세요. 요거 지금 200번은 요 기계장치에 관한 거고, 요거는 보통예금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보통예금 했잖아요. 그 보통예금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이거는 기계장치 샀을 때 거기서 차감하는 거고, 정보보조금 이 104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선택하는 거 조심하세요. 자, 그저께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월 5일 날 나중에 기계장치 사면 그걸 없애주고 기계장치 차감 항목으로 바꿔줘야죠. 공장용 주차 부지를 취득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직질이 발생했던 토지구입과 관련하여 2월의 계약금으로 5천만 원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모든 거래는 비사후자의 거래고 거래처 등록은 생략한다. 잔금 지급에 중개수수료, 원천징수세, 지방소득세 22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다. 요 소득세 원천징수한 거는 대변에 예수금으로 해주면 되는데 우선 여기는 그 공장용 주차장 부지니까 그냥 토지로 해줘야죠. 이건 뭐 투자한 게 아니니까 토지로 해주되 이걸 가산해야 돼요.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 잔금이 2억 5천 7백인데 여기 5천만 원 계약금 줬던 거 있죠? 그럼 요거 5천만 원도 더해야 돼요. 그러면 3억 7백만 원인데 수수료가 78만 원 들어갔어요. 이것까지 다 가산해야 돼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그러니까 계약금 5천만 원으로 됐어요. 착각을 했어요. 수수료가 78만 원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랬으니까 22만 원 나간 건 맞는데 요 22만 원 더하니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더해야지 요거 78만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요건 78만 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니까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랬기 때문에 요 22만 원을 더한 금액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시험 금액인지 여기서 차감한 건지는 문제를 잘 읽으면 헷갈릴 염려가 없죠. 자, 그 다음에 4월 5일 됐고요. 4월 6일 날 자, 당사는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양상이로부터 3억의 건물과 토지를 일괄 지겠다. 대금은 약소금 10월 10일 발행하였다. 단 취득 당시 건물의 공정가액은 토지의 공정가액은 건물과 토지 취득원가는 상대적 시장 가치에 따라 안분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자, 이거는요.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건물은 얼마를 써야 되고 토지는 차변에 얼마를 써야 되느냐. 이게 지금 3억을 주고 샀거든요. 거기다 공식 한번 적어봐요. 3억 곱하기 지금 여기 공정가액이 1억 6천과 8천이잖아요. 더하면 2억 4천이야. 그럼 2억 4천 분의 1억 6천, 2억 4천 분의 8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시가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땅하고 건물 있는 거 같이 샀잖아. 그러면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따로 기록해야 되거든. 그럴 때는 이 두 개 합친 공정가치 2억 4천 분의 1억 6천, 2억 4천 분의 8천 곱하기 3억. 그럼 얼마 나옵니까? 안분하면 2억 4천 분의 1억 6천 하니까 8, 3은 24, 3분의 1, 1억 6천은 3분의 2. 요거 뭐 건물은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 2억 4천이 약분을 해봐. 2억 4천분의 8천. 약분하면 8이란 8. 요건 3분의 2네. 그러니까 요거는 2억이 되겠죠. 2억. 그리고 토지는 1억이, 토지는 1억이 되겠죠. 그리고 뭐로 줬어요? 약소보험으로 지급했다. 약소보험으로 지급하면 대변의 지급보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지급금으로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상거래상의 어음이 아니고 이건 금융어음이라 그래요. 그냥 한적 일종의 담보 목적으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거래처를 누구로 쓰냐면 동양산업으로 써줘야 되겠죠. 동양산업. 이렇게 어음이지만 이건 절대 지급어음이 아니라는 거. 이건 뭐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회계 1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만 풀 줄 알면 회계 1급은 문제도 아니야. 푸는 게. 4월 8일 날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동시에 건물을 철거했다. 철거 동그라미.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시골에 저기 건물 있는 땅을 샀어. 건물 있는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철거해버리면 건물은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는데 건물이라고 분개할 필요가 없지. 왜? 토지밖에 안 남았잖아, 현재.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1,500만 원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되었다. 이재민이 실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2억 원이며 수증일 현재 공정가액은 3억이다. 3억 동그라미. 아니. 지금 문제를 잘못 읽었다. 4월 8일 건데. 자, 1억에 구입비로 1억을 보통예금에서 입지하고 철거 비용을 수표로 지급했다. 철거한 거예요. 구입비 1억에다가 철거 비용 500을 더하니까 이걸 두 개 더해가지고 차변에 토지라고 분개해 줘야 돼요. 토지. 자, 토지. 자, 위에 거를 읽고 밑에 거를 풀려고 그랬네. 1억 500만 원. 1억 500만 원. 그 다음에 1억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코드를 외우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또 대변에 나머지 철거 비용은 당좌 수표니까 102번 당좌예금. 끝이야. 그냥 토지에 가산하는 거야. 이 철거 비용은 무조건 가산합니다. 토지 원가에. 그러니까 이제 살 때 철거한 거. 가지고 있다 철거한 게 아니고 취득할 때 철거하면은 남는 게 토지밖에 없거든. 이게 토지에 가산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던 뭐 건물을 철거하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또는 유형자산 철거 손실, 뭐 폐기 손실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이 개정 과목은 꼭 정해진 게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게 융통성 있게 하면 돼요. 실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됐고 4월 5일 거 됐고요. 이제 4월 8일 거 됐고요. 4월 9일 거. 4월 9일 거. 당사는 최대 주주인 이재민으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기증받았다. 기증받으면 참 좋죠. 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지급했는데 이재민이 취득한 거는 2억인데 공정가액은 3억이다. 공정가액 3억 동그라미. 항상 취득할 때는 공정가액으로 합니다. 왜냐면 현재 가치로 지금 이 토지를 평가를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토지를 옛날에 500원 주고 샀어. 근데 지금 그 토지가 500억이가. 그러면 그 취득원가로 500원 하고 적을 게 아니라 현재 가치 500억이라고 적어야 맞겠죠. 옛날에 진짜 토지 500원 했어요. 500원. 그 500원짜리 토지가 지금 500억쯤 갈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토지 취득세는 여기다 가산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금액이 3억에다가 1,500 가산하니까 3억 1,500. 3억 1,500. 대변은 자, 현금으로 우선 1,500 나갔죠? 현금으로 1,500원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뭐라고 이걸 하죠? 자산 수정이익. 옛날에 이거 자산 증여이익 그랬어요. 근데 수정이익. 그러면 실무에서 자산 증여이익 그렇게 만들어도 되냐? 만들어도 돼요. 개정 과목 꼭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권장사항이야, 권장사항. 이게 이제 표준으로 이렇게 쓰니까 이제 대부분 기업이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4월 11일 날 이거 제가 프린트 해드린 거에 이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요 4월 11일도 취득세, 면허세 이건 기본이다. 네, 이거는 이제 4월 11일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중고자동차를 비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다. 차량가액은 당자수표 발행에 지급하고 등록면허세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량가액의 취득세 등록. 이거는 뭐 그냥 가산하는 거죠. 차량 운반고. 이건 굉장히 쉬운 거죠. 차량 운반고. 다 가산하면 돼 그냥. 자동차 살 때 들어가는 이런 비용 다 가산해야죠. 1236만 원. 자, 취득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가산합니다.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들어가는 것만 수수료 비용, 900건대 수수료 비용 따로 쓰고 나머지는 다 가산합니다. 대변에 당자수표 발행했대요. 차량은. 그러면 대기본 당좌예금 차량은 1200만 원. 이거는 당자수표 발행했고 대변에 나머지 재비용은 현금으로 줬대죠. 101번 현금 끝. 자, 됐죠? 그 다음에 4월 12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컴퓨터에서 같이 해야 실력이 들어요. 옆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같은 거 딱 열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에다가는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업무용 차량 시 법령에 의한 액면가액 100만 원의 공채를 액면가액으로 현금 매입했다. 공채 매입 당시 공정가액은 75만 원으로 평가되며 단기매매증권을 분류한다. 10번 별표. 10번 별표.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매매증권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공정가액이야. 그러면 우선 단기매매증권을 써요. 단기매매증권 쓰시고
공정 100만 원짜리 액면가액 그걸로 쓰는 게 아니라 공정가액으로 적어야 돼. 그리고 또 차변에 나머지 그러면 100만 원짜리 이제 75만 원 시중에서 지금 시가가 75만 원인데 우리 공정가액은 시가란 뜻이에요. 근데 100만 원 줬어. 이게 저 법령에 의해서 이 100만 원 보통 자동차 등록할 때는요. 이 법령에 의해서 그 액면가액으로 사라 그래. 그럼 좀 비싸게 주고 샀잖아. 이게 25만 원. 이거 왜 비싸게 줬냐면요. 가산해야 돼요. 그래서 25만 원. 이거 제가 프린트 해드린 거에 다 있어요. 거기 여기 어저께 그저께 프린트 여기서 받으신 분들은 흑백으로 된 거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현금은 100만 원 나갔잖아. 그 다음에 4월 13일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한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여 대한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자본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고 공장을 현재 건설 중이다. 이거 제가 프린트 드린 거 흑백으로 된 거에 거의 다 있어요. 그거 공부하세요. 프린트 드린 거에. 자, 차변에 여기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건설 중에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저 빌딩 같은 거 지을 때 자기 돈만 갖고 짓는 게 아니에요. 은행 대출 받아 갖고 짓거든? 그럼 은행의 대출이자 같은 것도 다 그 건물원가에 가산해야 돼. 지금 이 건물은 완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을 해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거기다가 가산해 줘야 돼요.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거기 건물이라는 가치가 증가됐다. 거기다 가산하다 이 소리가 250만 원. 자, 그리고 이거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해야 돼요. 대전에 백수한번 보통예금 끝.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4월 14일.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자본화 대상 요건 제가 프린트 드린 거에 다 있습니다. 공부하세요. 4월 14일. 이게 원래 회계 1급에서 다 공부한 건데 지금 세무 2급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걸 프린트를 해준 거예요. 요약을 해서. 사용 중인 공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철거 당시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는 다음과 같다. 건물의 취득가액 1억, 감가상각 누계 8천만 원, 철거 비용 300만 원. 용승수지 가산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이거는 가지고 있던 그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가지고 있던 건물을 철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리고 여기 철거 비용 300은 여기 간이과세대로부터 영수증 취득 가산거래 현금 지급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선 대변에 여기에 건물을 없애줘야 돼요. 건물을 없애주고 얼마가 나가냐면 1억이 나가요. 그 다음에 요거에 꼬물이 있잖아요. 감가상각인데 가문에 가는데 실간다. 요거 다음 코드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202번의 다음 코드가 감가상각 누계에 여기 건물이 20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때 하지 말고 그냥 찾지 말고 그냥 203번 대손 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는 그 자산의 다음 코드예요.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8천만 원이 되죠. 그리고 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101번 현금. 현금으로 철거 비용은 300이 들어갔대요. 그럼 이거는 차변에 이거는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도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토지원가에 가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지고 있던 거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실제로 처분한 건 아니잖아요.
회계 손실이란 계정을 만들어 써도 되고 철거 손실이란 계정을 만들어 써도 돼요. 실무에서는. 근데 처분 손실로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월 21일 날 화재로 인하여 건물의 공장, 기계장치, 기술가액 1,000만 원, 감가상각액 450만 원이 소실되었다. 화재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았고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말고 손상차손에 대한 재정 과목이 설정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시오. 자, 요거는 기계장치가 소실됐대요. 그러면 기계장치가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돼요.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그러면 기계장치가 지금 얼마짜리냐면 1,000만 원짜리죠. 감가상각두개가 450만 원. 그런데 이런 거는 그 보험에 가입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화재가 나면 그냥 다 재해손실이에요. 전부 다 재해손실. 그 대변에 뭐 가입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다 재해손실이고 나중에 보험금 받으면 보험금 수입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계장치가 대변에 가겠죠? 기계장치. 기계장치가 1,000만 원. 1,000만 원. 기계장치 1,000만 원 가죠?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두개가 차변에 와야 돼요. 요거는 다음 코드야. 무조건 기계장치의 다음 코드 207번.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냐면 요만큼 꼬물이 됐다는 얘기야. 기계장치 4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손상차손이 있건 말건 나머지 뭐 보험에 가입이 돼 있건 말건 그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보험 차익이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재손실이라고 하면 돼요. 재손실. 불타갖고 손해본 거잖아. 재손실이나 뭐 손상차손 뭐 이런 거 손상차손에 대한 소실에 대한 계정은 기설정된 거. 손상차손이라고 그러지 말고 불량거리가 재손실이 더 어울리는 계정이잖아. 손상차손도 해도 되는데 손상차손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불나서 없어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손실로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 4월 22일도 똑같아요. 자동차 사고가 났잖아요. 4월 22일도. 자동차 사고가 났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대변에, 자산이 대변에 가서 없어져요. 촬영한다고. 없어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차량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이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처분 손실로 처리하면 돼요. 취득원가 2천만 원. 대변에 차량원 방구 금액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두개는 이 다음 코드 대변에 209번.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면 20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해버리세요. 그냥. 이건 뭐 재해를 입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동차 뭐 사고 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해 손실은 이제 건물이 불탔을 때만 쓰세요. 차변에 요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뭐 혹시 뭐 기계가 뭐 불타버렸다 그러면 이제 기계장치하고 재해 손실 해도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건물이 불타면은 이제 재해 손실로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4월 23일 날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우리은행에 당좌거래를 개설하였다. 이거는 우리가 좀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이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 뭐냐면요. 이게 나중에 부도가 되잖아요.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해서 이제 부도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법정 비용이 들어가요. 법정 비용이 들어가기
들어갈 때 쓰기 위해서 미리 보증금을 받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현금과 예금. 이건 이거는 그 일종의 투자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70만 원. 이거는 장기적으로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돼요. 17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예치했구나. 그러면 그냥 출금을 합시다. 출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월 24일은 그냥 회계 2급 수준이지 뭐. 이거는 차례 혼방고를 구입하고 미지급한 1,100만 원에 국민은행 당자수표 거래가에 지급하다. 당자예금 잔액은 500이며 국민은행과는 당자차월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당자차월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차량과 미지급한 거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답에는 미지급금 253번. 자, 차변에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가 누구냐면 일렉코리아. 이 거래처 입력하는 거 빼먹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당자예금 잔액은 500밖에 없대요. 그럼 대변에 당자예금은 500만 나가야 돼요. 500만. 자, 이 처리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변에 당자 차월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으로 해도 되는데 여기 주어졌죠. 당자 차월 계정을 사용하여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당좌 차월로 이렇게 분개를 하세요. 이걸 당자 차월로 해도 되고 단기 차입금으로 해도 되고 이 당자 차월 할 때 이걸 거래처를 적어주세요. 거래를 국민은행이니까 국민은행.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거래처 요거 빼먹지 마세요. 단기 차입금을 해도 거래처, 차월로 해도 거래처. 자, 이제 5월 거래로 넘어갑니다. 05월 01일. 자, 조금 어려워요. 원래 일반점